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보름달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의 기운으로 연초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제 MTN과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바깥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중심 좀 잘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뉴욕 브리핑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에 그렇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그 안에서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그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시죠. 일단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 분명 있기는 한데 그런데 뉴욕 증시는 그것을 그래도 잘 떨쳐내면서 버텨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 시장이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다, 적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용 카드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보다는 간밤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 내용이 조금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지금 정책이 과거보다 훨씬 덜 제약적이고 경제는 강한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우리가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국채금리 소폭 반등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는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들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테슬라가 끌어내리고 애플이 방어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테슬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가 닷새째 내리막길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간밤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재료는 세 가지가 크게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 안에서 비아디가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비아디가 로보택시의 대중화를 선언했었죠. 딥시크의 AI가 탑재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아주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차량에 마저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을 비아디에게 빼앗기는 것 아닌가? 지금 테슬라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감독형 버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승인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머스크의 집중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이 CEO 리스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머스크가 오픈 AI에 대한 인수를 제안했었고 이 상황이 마치 예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그때를 연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트위터 인수가 성사됐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33%나 급락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실제 오펜하이머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올트먼과 이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의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겉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안 그래도 바쁜데 너무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관세도 부담인데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지금 테슬라는 부품을 수입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전기차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M7 빅테크주들 가운데서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YTD 기준으로 18%대의 급락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급락이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진짜 위기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6.1% 급등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파리의 AI 서밋에서 했던 발언에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 AI 분야 선두주자 자리 우리 유지할 것이다. 확실한 주권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AI는 미국산 반도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첨단 반도체의 약
90%는 대만의 TSMC가 생산을 하고 있죠. 인텔의 경우에는 비록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기술력 자체는 한참 뒤지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정부의 이 지원 하에서는 그동안 이 많은 위기를 받았던 그러면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인텔에게 좀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2.2%의 급등으로 시장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AI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한다. 이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가 들려왔는데요.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성적이 부진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AI 기능이 탑재되게 된다면 화웨이나 비보 등을 제치고 점유율을 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마감 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들려왔습니다.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는 했는데요. 내년도 AI를 기반으로 강력한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연례 보고서 앞서 딜레이를 시켰던 바가 있었는데 예정대로 2월 25일에 제출할 수 있겠다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현재 7%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네, 어제 우리 분위기를 반영해 본다면 관세 확실히 내성이 생겼구나라는 측면에서 일부 안도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앞서 체리앵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 뉴욕장에서의 힌트 자체는 사실 우리 시장에 그리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다시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로 살짝 올라온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기다렸던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하진 않을 거다라는 내용 실망스럽게 시장에 반영됐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에 있을 FOMC 회의에서 3월, 5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6월 혹은 7월이나 가야 인하 가능성이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 다시금 올라왔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도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관세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전히 관세 우려는 시장의 상단을 압박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관세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봤던 지난주에 저점을 깨지 않는가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 내내 그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오히려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많습니다. 3월부터 진행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그를 앞두고 멕시코나 다른 국가에서 어떤 협상을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한 대로 48시간 내 상호 관세,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품목도 확대가 된다고 하니 우리까지의 그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은 여지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2550선 저항을 받게 될지 여부를 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소폭 빠졌습니다. 크게 출렁인 건 아니라서 안도고 원달러 환율도 금리가 올랐지만 달러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원달러 환율 NDF 구간에서도 전일 종가에서 크게 변함없는 1,450원의 안정적인 레벨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일 등락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다시금 올라선 코스피가 2,540선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750선.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121선, 2,544선까지 올라오는 건데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121선 저항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저항을 받게 될지 아니면 직전 고점인 2,550선을 뚫어내고 추세 상승의 강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허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 보셔야겠고요. 오늘 상단을 다시 한번 제약시킬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CPI입니다. 오늘 밤 확인이 될 거고요. 1월 CPI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요인들은 많이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 경계감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수가 될 요인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근원 CPI의 경우에는 예상치 3.1%로 지난달에 확인됐던 3.2%보다 살짝 둔화할 것으로 봅니다. 물가가 둔화하는 건 안도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론 0.3% 상승인데 여기서 혹은 전월 대비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혹은 1월 일반 CPI가 튀어오르게 된다면 다시금 경계감이 짙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밤 확인 필요하다. 그 경계감이 오늘장에 녹아들 거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수 상단을 돌파하는 그 기대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곤 있지만 2550을 넘어서서 강하게 뚫어주는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답은 지수가 아닌 종목에 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하나증권의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월까지의 연초 주도주가 연말까지의 주도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그동안 사례를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2월까지의 주도주 안에서 연말까지 주도주가 될 종목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 틀에서 본다면 실적 부진, 매크로 경계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 시장 분위기 안에서 실적주들이 빛날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실적 부진 때문에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 시장에서 분명한 희소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담아두고 보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2월 주도주가 연말 주도주까지 이어질 가능성, 그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20년에 알테오젠, 23년에 에코프로, 작년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보니까요. 그 요건은 세 가지로 꼽힙니다. 거래대금, 시총 대비 거래대금 최상위를 계속 유지하는가, 한 두 달 동안입니다. 기관 수급이 3개월 동안 비었는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기관이 대차게 팔았던 종목 수급 빈집입니다.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 3개월 외국인이 열심히 담았던 종목이라는 수급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달 12개월 동안에 순이익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는 종목, 바로 실적의 희소 가치를 띈 종목이 되겠죠.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도 이를 주목하면서 TP를 한 달 동안 상향한 종목. 이렇게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연말 주도주는 15개 종목들 가운데 하나증권은 6개로 꼽고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카페24, 현대로템과 하나오션, SKC입니다. 1월에서 2월 동안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죠, 분위기가. 여기서 더 아웃퍼폼하면서 종목 장세를 연출하는데 주인공이 됐던 6개의 종목이 연말까지 쭉 이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로봇주는 올라올 대로 올라왔죠. 그 안에서의 갈아타기 전략들까지 계속적으로 개장 중계에서 녹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아이디어를 두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공통점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약세 움직임 먼저 보죠.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가 시사하는 자율주행의 대중화, 이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자율주행 밸류체인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테슬라는 꾸준히 빠지면서 간밤에 6% 급락이 나왔고요. 이를 자극했던 중국의 비아디, 이제 딥시크와 함께 저비용 그리고 가성비라는 틀에서 자율주행차도 대중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1,300만 원대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담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주요했던 건 딥시크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대중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장이 열릴 거야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면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그래도 깊은 국내 이 자율주행 밸류체인에는 다소 투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게중심 어디다 둬야 될까요? 잠시 후에 출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지금 리프트와 모비라이까지 자율주행 시장 진출했죠. 현대차도 국내에서 가장 기대되는 자율주행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의 밸류체인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HL만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증권가에서 대신증권에서는 카메라 모듈 센서 쪽으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대표주를 꼽았고요.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로봇으로 확대된다면 그리고 칩까지의 움직임까지 본다면 종목들을 볼 게 너무 많아집니다. 대장주로 가야 될지 확산시켜 볼지 잠시 후 질문 나눠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앞서서 테슬라와 애플이 미국 시장의 핵심 특징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밀렸지만 애플은 올랐죠. 올해 들어서요, 주가 차트를 보면 애플이 쭉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일까요? 빅테크의 서름이 좀 컸었던 애플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LG이노텍의 엿새째 반등도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어제까지 LG이노텍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며 6%가량 올랐습니다. 엿새째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일간의 상승분은 15%가량 됩니다. 16만 원까지 도달. 꽤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오른 폭입니다. 그리고 1월 들어서 TP 하향 조정 리포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바닥을 다졌다는 시각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의 고점이 30만 원, 그 전해의 고점은 40만 원입니다. 빠질 대로 빠진 구간 안에서 북미 고객사인 애플의 중국 판매량이 이제 회복이 된다면 LG이노텍도 추세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같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같이 볼 수 있는 애플의 밸류체인 3가지 포인트입니다. 아이폰 관련주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 가을 폴더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서 같이 넣어봤고요. 더불어서 중국 쪽으로 AI 본격적으로 탑재하게 된다면, 그리고 아이폰 16 한국폰까지 소프트웨어 적용이 된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까지 같이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은 간단히 보죠. 이번 주에 계속 이벤트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재건주들은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우크라 특사가 20일 키우 방문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있을 14일, 16일 독일 안보회의에서 미국에서 깨고 있는 우크라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을 반영했던 중소형 종목들,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 넘어서 최근 증권가에서는 건설주를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건설, 우크라와의 연결고리 있는 종목이고요. 폴란드와의 연결고리 있는 대우건설, 폴란드의 현지법인이 있는 한미글로벌까지 확산시켜 본다면 핵심 종목은 어디가 될지 같이 고민해야겠습니다. 자, 브리핑